이게 시점이 두 개인데요. 네. 22년도 11월이 있고 네. 23년도 5, 6월이 있습니다. 예. 22년도 11월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 김성태는 해외에 있던 상황이고 네. 부지사님은 구속돼 있던 상황이고 해당 정관 변호사는 김성태의 법률 조력자로 널리 알려진 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지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김성태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 정관 변호사가 선임될 거다라고 네. 추측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뭐 본인이 부인하시는 내용들, 뭐 네. 법인카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상한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네, 네. 그러니 김성태의 법률 조력자인 해당 정관 변호사를 만나서 본인의 무고함 얘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왜 이런지를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보자라고 요청한 게 2022년 11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1월 10일 날 김성태가 들어오고 나서 네. 김성태가 부지사님 계속 공격을 하죠.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제 그 김성태와 관계가 안 좋아지고 네. 당연히 그 정관 변호사와 더 이상 소통도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소통이라고 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뭐 소통한 것도 없고 그때 한번 예, 와라 한번 보자 해서 예. 만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쭉 관계가 없다가 23년도 5월 6월이 되면서 그 박상용 검사가 우리의 제안을 못 믿겠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테니 만나서 얘기해 보시오라고 해서 그때 다시 정관 변호사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는 22년 11월 얘기를 하면서 이화영이 만나자고 해서 난 만났을 뿐이에요라고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차례가 있는 건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다른 만남인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성격이 다른 네네네. 만남인데 사실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23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박상용 검사의 주선하에 만남이 성사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해당 전관 변호사는 그게 아니라 22년도 네. 11월 달에 있었던 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언론은 막 이렇게 혼재해가지고 기사를 막 쓰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5월에 한 번 면회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4-5번으로 알고 있어요. 5월에 4-5번이요. 5월에 이제 구치소로 찾아오신 거. 예. 찾아온 건 2번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예. 박상용 검사실에서 만난 거는 4-5번 정도. 그러면 도합 6에서 7번이네요. 예. 예. 그러면 꽤 많이 만난 거네요. 네. 23년 5에서 네. 6월 네. 사이에는. 네. 근데 이걸 얘기를 하셔야죠. 이 얘기는 안 하고 앞에 것만 얘기를 하면은 혼란이 증폭된다. 그렇죠. 예. 이거 똑바로 좀 해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럼 생각이. 변호인 적경 기록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안 줘요? 우선은 그 변호인 적경 기록은 저희가 정보에 청구를 해놨습니다. 예. 그 그럼. 정보에 청구하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2주 안에 나오죠. 2주 안에. 예. 2주가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됐고, 근데 네. 이제는 제 추측인데 네. 해당 정관 변호사가 그 23년 5월경에 그 구치소 접견이 없었으면 아예 그냥 부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구치소 맞아. 접견 기록이 있기 때문에 부인을 못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언론 접촉을 할 때 그 박상용 검사실에서 만난 것도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검찰 출입 기록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검찰 출입 기록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검찰이 내놓기 전에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검찰을 압수수색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너무 자료를 너무 안 주지 않습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내놓고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안 내놓으니까. 예. 우리들은 다 압수수색 당하는데 검찰은 압수수색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죠. 특검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특검합시다. 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제가 그 네. 조사받으러 가보면은 그 지하에서 저기 검사님이 오셔갖고 저를 그냥 데리고 자기 출입증 카드 찍고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 그렇죠. 면회 기록이라든지 예. 그래서 어떤 출입 식으로 기록이. 네, 어떤 식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사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본인 신분증을 찍고 그냥 저 모시고 들어가면 사실은 뭐 적고 들어간 게 신분증 네, 제출하고 맞아요. 뭐 기록을 남긴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꼬리 그렇다. 잡아가지고 좀 정정해야 되는데 지하 주차는 아니고요. 예. 수원지검 출입구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수원지검 지하
출입구가 지하 1층. 예, 그냥 정상적인 출입구고 보통은 들어갈 때는 신분증 맡기고 등록하고 들어가는데 네. 검사나 검사실 직원이 내려와서 이제 인계해서 갈 때는 그걸 제재하지 않죠. 맞아요. 직원이 사실은 그것도 제재하고 등록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재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죠. 예, 프리패스. 예, 그렇게 하면 기록이 안 남고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 좀 주신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건은 사실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증폭되고 있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또 한 번 모셔서 상황을 좀 종합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백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나올 사실 관계가 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비망록도 나와 있는 거죠. 네네. 예, 더 확인될 내용이 있습니까? 뭐 회유 압박 정황, 특히는 이제 변호사들이 동원된 회유 압박 정황에 대해서 더 정리하고 계시고요. 네. 예, 정리되는 대로 뭐 계속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폭로는 계속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때마다 또 나오십시오. 예, 편의점을 통해서 예, 다양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도 반론하실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반론권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검찰도 나와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저희 김현철 변호사님이 변론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이 무죄며 이화영도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카라는 떡밥을 통해서 뒤로는 정말로 이재명이라는 대어를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검찰이 거짓과 뭐 회유 그런 게 있다라면 우리한테는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고 정확하게 밝혀지려면 꼭 특검해야 돼요. 그래야 자료가 제대로 나오지 어설프게 이렇게 하나씩 덮어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1년 7개월을 진짜 그다음에 위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아요. 그리고 있는 사람한테 거짓말쟁이라는 것까지 갔다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저도 변호사님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지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특검 가자 이 말은 저는 어디 가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본업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실 밝혀지고 해결돼서 예. 제 본업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한번 시작되니까 다른 걸 전혀 할 수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